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어, 오늘 좀 이렇게 주말을 만끽하면서 그 음주를 좀 하고 좀 사실 좀 치중 방송이긴 한데 또 우리 또 애청자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또 열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시장 자체가 좀 약해서 당황하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기점으로 좋은 흐름을 한번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은 좀 투심이 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한미 회담을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고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밀린 이유를 얘기 드리면 저는 딱 두 가지 견해로 봐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일단 중국 시장이 약했다는 것. 중국 시장이 밀리면 그 오전장에 또 밀리면서 또 한국장의 밀림을 좀 리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일단 지수적으로 저항대에 닿아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를 한 번에 뚫어준다고 하면 뚫어주고 안착한다고 하면 3200선 이렇게 되고 바로 대세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그 시장이 그 재료를 기다리고 있고 한미회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적으로 저항대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전장의 매수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오전장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장까지 보시고 흐름을 보시면서 하는 걸 권해드리고 때에 따라 다르고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규 매수는 오후 포지션을 잡아라 라고 얘기 항상 드렸던 바고 사실 지금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를 담을 수 있는 지수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하지만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장이 그 좀 밀리는 구간대 저항대였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 전체에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코스닥도 좀 밀리게 했고 일단 지수는 그렇고 뭐 중국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또 봤던 그 얘기 중에 삼성전자를 꼭 잘 체크해 보시라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1,00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났죠. 제가 그 삼성전자가 박스 하단으로 가려면 8만 1,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여러 번 드렸고 이때도 8만 900원에서 1,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저항 그 다음에 오늘은 8만 1,500원까지 상승해주면서 안착하려고 했지만 다시 밀렸다. 사실은 장 자체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아서 밀린 것도 있지만 그 구간대에서도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8만 1,000원이 그 삼성전자의 8만 1,000원이 옛날에 박스 하단 지지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밀려나고 나서 그게 저항이 돼요. 저항이 되는데 오늘 자체 수급으로 봤을 때 그 다시 그 저항대 위로 올라오고 추세 하단으로 올려는 에너지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그랬고 수급도 굉장히 좀 양호했죠. 외국인이나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을 오늘 하루지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벽부터 이제 회담이 시작될 거고 다음 주 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얘기들이 오가겠죠. 사실은 대충 예견된 얘기들이에요.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얘기가 주 메인이고 그 다음에 문정부에 대해서 좀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사실은 주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또 다뤄지면서 남북 경협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이오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계 최고의 바이오 공장에서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재료들을 다룰 것이고 다음 주 장에 견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지금 미국 장도 좋아요. 어제 그 우리 장에 좀 밀릴 때 선물 지수도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이 회복하고 저녁에 미국 장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까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항상 깔려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조금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경제 지표가 그 개선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원자재나 뭐 물가 상승이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 그 문제점이 되는데, 거기에 실업률이 정말 저조해지고 안 좋아지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 증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증시에 좋아질 수 있는 재료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원가도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원가가 높았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 다만 요겁니다. 원가 상승과 그 기본적으로 그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을 많이 다루는데,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인상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말 과부하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고, 정말 금융 섹터, 금융주를 다뤄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맞는 구성을 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이 견인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괜찮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다시 또 전환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 어느 정도 금리 안정을 꾀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가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나.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됐던 것들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존의 대형주들이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추세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LG전자도 항상 얘기 드렸죠. 14만 원대에서는 항상 매수가 유효하다. 그랬고 단기적으로는 17만 원 정도 이렇게 단기 투자자로는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마그마 이슈가 나오면 아마 고점을 다 뚫고 날아갈 그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완성형 주식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크게 밀리지 않고 인기도 많고 재무제표 또한 훌륭하고 성장성도 동원된다. 그래서 이쁜 매수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LG전자는 정말 좋은 종목이다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성장주를 기반으로 한다면 기존에 봤던 것들을 다시 봐야 될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기아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릴 건데, 자 완성차는 꼭 담고 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해소의 기점을 6월 정도로 봤는데, 사실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 흐름을 보시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다른 그 타 업체에 비해서 현대그룹사는 끊임없이 반도체 공급을 주문했기 때문에 다른 타사에 비해서 반도체 공급난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TSMC가 차량용 반도체 그 증설을 준비해 놓고 이제 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당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호재가 될 것이다.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되는 건 호재다. 그래서 자동차 sek터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실 때 담아라 라고 계속 지속적인 얘기를 드리는 바예요. 자, 이런 지표를 하나를 못 보셨을 텐데 한번 테슬라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무제표로 보면 정말 형편이 없는 기업이에요.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미래 성장, 그 다음에 세계 전기차의 대장이다라는 그런 그 좀 네이밍이 있어서 그런지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가고 정말 많은 시세가 나왔죠. 하지만 적정 재무제표를 논할 때를 본다면 테슬라는 많이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인터넷이 잘 안 뜨네요. 어, 일단은 좀 그 정도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고, 자, 이게 뭐가 문제죠? 기아. 현대차만 보고 얘기 드릴까요? 현대차.
재무정보 보시면 테슬라가 문제네요.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다 동등하고요. 자, PBR을 보시면 PBR이 1이 채 되지 않아요. PBR이 1일 때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떻게 보면 성장성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재무제표 영업이익을 봤을 때 PBR이 1일 때 그냥 적정 주가,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따라 밸류에이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그 실적에 대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모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지표로 주가로 보면은 모르겠지만 이 PBR이 몇십이에요, 몇십.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세계 경제 지표의 전기차 섹터의 대장이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의 넘버원인 미국 시장에서 그렇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보시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게 현대차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오죠. 이 금액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한번 네이버에 서칭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종목이라 그렇지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좀 몇십 배 저평가되어 있어요. 몇십 배.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들이 그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들로 미래 성장 전기차에 대해 그 인정받고 한다면 이 주가는 정말 너무 싼 주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주가 자체는 밀려있고 힘들지만 이 기아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뚫고 현대차, 모비스가 뚫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매집을 하시고 3분기 그 다음에 3분기 그죠? 6월달 이후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매집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SK는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메이저 종목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어 보시면 추세선에 지금 다 있는 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금액을 얘기 드리면 26만 3천원 뭐 그 정도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한번 예상은 해보지만 SK도 시장이 회복되면 정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지주사다.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이나 투자도 잘하고 수익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돋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나 SKC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SK 주가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SK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DI 이건 그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 시장에서 직접 배터리 생산하겠다라는 악재, 그 다음에 시장의 약세, 이런 것들, 성장주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SDI나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잘 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횡보와 조정을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 재무제표가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배터리주는 계속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중국 정말 글로벌 1등은 중국 시장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맞춤형 밸류에이션도 다운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정도가 이제 배터리에 그 생산하는 기업들의 대장격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거기에 비중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에서 생산한다 이런 악재들로 그 우리나라 배터리주들의 주가를 눌렀다. 그래서 못 가고 횡보하고 있지만 오히려 신규적으로 매수하면서 금액대 설정해서 수익 내기엔 좋다라고 해서 2차 전지도 좋습니다. 이번 회담 때 이후로 성장주들이 움직여주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얘기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또 이렇게 바닥
정도 좀 이 시장의 밀림과 함께 금액대를 줬고, 저도 신규 물량을 이번 때는 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솔루션도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좋고 시장의 회복과 함께 스윙 투자, 중기 투자 모두 좋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 같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적정 재무로 봤을 때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 그런 점을 보시면서 미래 그 성장성을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또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딱 그 세 가지 정도 더 얘기 드릴 건데, 자, 제가 그 증권주는 꼭 얘기 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어쨌건 저쨌건 금리가 안정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 중이고 쉬어가고 있죠.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주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증권주는 금융 섹터에 속하지만 이번에 그 유안타 증권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 다음에 올해 지속적 성장도 가능하죠.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처음 주식을 접하면 계속 주식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수수료나 대출 이런 것들로 수익이 극대화 될 것이고 정말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에 증권주를 옛날부터 보면 이렇게 고점들도 많아요. 되게 시세도 잘 나왔고 했지만 정말 최근엔 계속 소외주였지만 인플레이션이란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증권주들이 그 바닥에 하락을 멈추고 추세 변환을 하고 있다요. 그래서 증권주는 꼭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 들어서 이쁜 평단가에서 만들어 보시면 좀 올해 한 해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번 관심 다시 한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대북주는 그 남북경업주는 안 볼라 그랬는데 지금 금액대가 괜찮습니다. 사실 이 대ITI 같은 경우도 한 8개월 10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우하향으로 가다가 이번에 추세 변곡이 된 게 이 시점이에요. 이 장대 솟은 날에 거래량과 동반하면서 추세 변곡이 됐다. 그 다음에 남북 경협만이 아니라 철도주로서 이번에 제4차 국토망 철도 계획이라는 것, 그런 거의 재료로 주가가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매물대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남북 경협주로 엮이다 보니까 물려 계신 분도 많고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의 테마가 살아있다. 남북 경협도 아직 살아있고 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6월달에 발표되는 제4차 국도망 철도 계획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금액대가 또 만들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드리기만 또 드려보죠. 자, 한국 조선해양, 자, 말 그대로 이런 안 좋은 시장, 제 매수 기회가 맞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 드렸고, 한국 조선해양이나 조선주 섹터 대장이긴 하죠. 흐름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더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초기 물량을 실으시면 13만원대에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만원대 초기 물량을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5만원 정도, 13만 5천원 정도 부근부터는 조금씩 담아보면서 장기적 그 시장에 대응해보는 평락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죠. 하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두 개네요. 계속 늘어나는데 나쁜 거 아니죠? 이마트는 제가 올해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종목이고 그렇다. 그래서 공매도가 붙으면서 이때 다시 매도 의견 드리고 매도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죠. 그리고 시장의 밀림과 함께 15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마트는 어차피 3분기 4분기 좋은 성장세를 보일 거예요. 올해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기도 해요. 그래서 15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금액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기 물량으로 15만원 밑에서 담아 보시는 건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쁜 평단가 만들면 이때 못 들었던 이 금액대를 다시 한번 또 치러 가고
만약에 그 성장성이 동원되고 그 쓱닷컴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중요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의 자료 조사를 해가면서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이때 저항으로 뚫지 못했던 금액대를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이마트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주의 깊게 보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 M게임. M게임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M게임이 아니라 M게임을 그냥 예로 드리는 거고, 사실은 좀 요즘 또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부각이 있죠. 그 메타버스라는 테마인데, 메타버스라는 검색을 먼저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메타버스 관해서는 미국 주식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어요. 걔가 대장격이니까 그놈의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메타버스 관련 얘기나 재료가 나오고 앞으로 그 새로운 시대에 도약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재료와 그 이슈가 나온다면 분명 부각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주들이 엔터테인먼트 주들이나 게임주들이에요. 그래서 게임주의 그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대장격인 M게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M게임이 좋다, M게임이라기보다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메타버스가 부각되면 시세가 부각되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제가 그 게임주는 정말 좋은 수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M게임을 얘기 드린 건 아니고 메타버스 얘기는 드렸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해보시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주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시점이나 종목은 한 번 더 둘러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오늘 방송은 마무리 해볼까 해요. 그래서 좀 그 시장의 불안함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얘기 드리고 또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저처럼 주말을 또 때로는 일상생활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장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또 새로운 컨텐츠가 재료가 있다면 한번 또 만나 뵙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